자, 그럼 오늘 안방 주치 만나보는 시간이죠. 닥터스입니다. 네. 오늘은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할 만큼 중요한 기관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치아입니다. 네. 치아 교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오늘 주치 이루미 치과의 전영진 원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최근에 치아 교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좀 이게 어떤 유리라 그럴까요? 이게 좀 상승 곡선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는 아마 확실하게 치아 교정을 받는 그런 환자분들이 정말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치아 교정하면 단지 예뻐지기 위해서 치아 교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네. 사실 치아가 잘 맞물리지 않아서 음식을 잘 씹지 못한다든지 또는 치아가 너무 울퉁불퉁해서 잇몸 질환이라든지 충치 같은 것들도 생길 수 있고 네. 그리고 턱뼈가 비정상적으로 발육해서 안면 기형과 같은 아주 심각한 부정교합이 있는 환자분들에게도 치아 교정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치아가 가지런하지 못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미관상도 그렇고요. 그쵸. 건강까지 네. 해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가지런하고 바른 구강 구조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저희가 또 알아봐야겠죠.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복 중 하나라 불리는 치아. 하지만 치아가 어긋나면 건강했던 삶도 흔들릴 수 있는데 다시 건강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 삐뚤어진 치아를 바로잡아라. 하루에도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입과 턱. 최근 가지런하지 않은 치아 때문에 고민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부정교합으로 병원을 찾은 한 어린이. 입술 주변에 얘가 좀 입술이 너무 두터워 보이고 이런 이유도 힘을 주고 근육 운동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중 이렇게 딱 수평이 되도록. 그럼 이 주변에 근육 힘이 좀 들어가겠죠, 그죠? 그 아래턱이 계속 나오고 앞니가 거꾸로 물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위턱을 성장시키는 치료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치아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음식을 씹는 행복마저 고통이 된다. 이렇게 건강뿐만 아니라 고르지 못한 치아는 화사한 웃음까지 앗아가는데 치아 컴플렉스 때문에 병원을 찾은 한 남성. 웃을 때 자연스럽게 웃지 못해서 교정을 생각하고 상담받으려고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 많이 이렇게 좀 불편하셨겠어요? 네, 이빨을 보이고 자연스럽게 웃지 못하고 입을 가리고 있는다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고객들과 상담을 할 때도 저희가 이빨을 보이지 못하면 실례가 될 수 있으니까. 위쪽에 난 덧니 때문에 외모뿐만 아니라 발음까지 부정확한 상황인데 이렇게 치아 교정을 원하는 사람들 중 가장 흔한 사례가 덧니와 돌출입이다. 예, 덧니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저희 교정 환자 중에 한 반 이상은 차지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대부분 이제 입술이 돌출됐다는 분하고 그다음에 덧니가 있다는 분들이 한 치료 전체로 보면 한 80% 정도? 예, 그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구강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교정 전 사전 검사가 중요하다. X선 촬영 등 정밀 검사가 이루어지고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이 나오면 턱관절을 그리는 작업이 시작된다. 해부학적인 그 괴칙점을 먼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환자의 교정학적으로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그런 걸 결정을 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치아 교정은 환자 개인의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 시기가 달라진다. 환자의 치아 모형을 뜨고 나면 가장 바쁜 곳이 있다. 바로 기공실. 이곳에서는 구강 상태를 재현하는 석고 모형이 만들어진다. 원장님이 언제든지 이걸 보시면서 교정 진단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계획, 교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획을 세우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 환자분의 모든 치아의 기록이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왁스바이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왁스바이트로 그 환자분이 씹는 방법이 어떻게 씹는지 좀 삐뚤게 씹는지 제대로 씹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모형을 만든 다음에 끼워가지고 원장님께 드려요. 어긋나 있던 치아를 움직여 제자리를 찾아주는 틀. 오랜 시간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환자의 구강 구조에 맞춰 만들기 위해 정교함이 필요한 작업이다. 이
장치들이 환자 입에 들어가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입안에서 이 장치가 편할 수도 있도록 그런 걸 좀 더 생각을 하면서 만들고 있어요. 삐뚤어진 치아를 바로잡는 세심한 작업. 치아 하나하나의 각도와 위치를 측정하면서 교정 치료에 들어간다. 이제 치과에서 치아 이상적인 위치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본딩을 하고 있습니다. 교정 장치와 금속 철사를 이용해 치아를 바로잡아준다. 교정 치료 후 꼼꼼한 칫솔 젤과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 번의 치료가 끝이 아니라 변형되어가는 치아에 맞게 교정 장치도 체크해야 하는데 치아를 왼쪽으로 전체적으로 다 돌리기 위해서 왼쪽만 고무줄을 위아래 걸어서 중앙선을 완전히 맞추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1년 전 부정기압으로 병원을 찾은 한 남성. 어금니 안쪽이 안으로 누워서 밥을 먹을 때 항상 음식물이 살이랑 같이 씹혔는데 지금은 어금니 완전히 다 펴져서 완전히 괜찮아졌어요. 평균 1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 치아 교정. 치료 기간이 길다 보니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변화 과정이라든지 그 변화가 워낙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제 치료의 진행 상황이라든지 현재 상태에서 어떤 부분이 진행이 될 건지 어느 정도 해소해드리고 그런 과정이 이제 중간 평가, 우리가 이제 MD라고 부르는 중간 평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닥터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다. 치료 잡혀있던데 오늘 어떻게 할 것이지? 약간 과계교합 있으신데 이런 것도 이제 개선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잇몸이 매일 오전, 닥터들이 머리를 맞대는 시간. 특별한 환자 케이스를 두고 회의가 이루어졌다. 윗니가 아랫니를 과도하게 덮은 케이스인데 아무래도 교정 치료는 이게 한 번만에 끝나는 치료가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길게 계획을 잡고 중간에 또 자주 이렇게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평생을 좌우하는 치아 건강, 성장기 때부터 조기 관찰이 중요하다. 너 근데 이거 빨리 안 하면은 계속 해야 된다. 시호야. 아래턱이 안 그러면 턱이 자꾸 일부러 선생님 봐봐. 이 주걱턱처럼 턱이 자꾸 자라. 이렇게 자라면은 나중에 너 턱 수술해야 돼 이게. 우리 아이가 지금 아래턱은 크고 위턱이 조금 작아요. 그래서 이 교정 장치를 이용해서 위의 턱은 앞으로 성장을 조금 촉진시키고 아래턱은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장치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앞니가 반대로 물리는 이런 주걱턱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교정 장치를 많이 하고 있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서울 많이 안 추워요? 네. 사진 비교해보면은요, 사업 전체 지출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러네요, 보니까. 네, 우리 성엽이 생각 어때? 입술을 더 넣고 싶어? 아니면 그만하고 싶어? 화상회의를 통해 서울에 있는 환자의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하는데 위에는 조금 더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정 치료가 2, 3년씩 제법 오래 하다 보니까 교정 치료 중에 환자분들이 서울로 가더라도 치료가 똑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사실 그날 오후 한 여성이 병원을 찾았다. 심한 덧니로 교정 치료를 받고 있었던 그녀. 오늘 2년 8개월 만에 교정기를 빼는 날이다. 미관상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교정 장치. 치아가 보이는 바깥쪽이 아닌 혀가 닿는 안쪽에 교정기를 착용했다. 오늘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교정 장치가 다 떼는 날입니다. 다 끝났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완전히 다 제거하고 이제 교정 치료를 오늘 끝내는 날입니다. 가장 기쁜 날이죠. 그죠? 고생하셨어요. 치아가 많이 이렇게 들쑥날쑥, 그러니까 고르지 못한 치아였던 것 같아요. 웃을 때 어떻게 웃었어요, 원장님? 그냥 잘 안 웃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한번 웃어봐 주세요. 이제 가지런한 치아로 행복한 미소를 짓게 될 것이다. 일단 교정치과에서의 가장 큰 보람은 환자들에게 환한 웃음을 저희들이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밝게 환한 미소를 가지고 환자분들이 이제 각자 자기의 위치로 돌아가게 되면 아마 사회생활에서도 자신감 있게끔 아마 사회생활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뭐 치아의 건강만 찾아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환자분들이 건강하게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같이 찾아주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참 많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복을 부른다는 건강한 치아. 많은 사람들이 튼튼하고 반듯한 치아로 밝은 미소를 찾기 바란다. 화면 보니까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네. 내가 웃는 게 아니고 웃고 싶은데 못 웃으면 얼마나 이게 답답해요. 맞아요. 근데 원장님 왜 사람마다 치아가 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얼굴만큼. 네. 네. 그러면 교정술도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치료 방법도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교정 치료하면 아마 앞니에 부착되어 있는 시커먼 아마 교정 장치를 네. 연상할 수 있겠죠. 네, 맞아요. 혹시 교정 치료 해보셨나요? 교정은 안 해봤네요. 네. 아, 네. 과거에는 그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보이는 교정 장치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의료 기술이 많이 개발되어서 네. 이제는 조금 눈에 조금 덜 보이고 덜 튀는 그런 교정 장치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투명한 소재의 그런 세라믹이라든지 플라스틱 같은 그런 네. 교정 장치를 이용해서 네.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교정 치료 기간이 길다 보니까 네. 치아 이동 속도를 조금 빨리 네. 그렇게 촉진시켜주는 그런 교정 장치를 또 많이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교정 장치가 눈에 조금 덜 띄고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는 네. 그런 효과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이제는 교정 치료도 골라서 할 수 있는 시대가 네. 온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평소 이제 교정 치료하면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오랜 시간 기간이 제일 문제죠, 기간이. 장치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분 얼마나 기분 군대 제대하는 것 같은 느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뗄 때가. 평균 교정 치료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사실 교정 치료의 가장 어려운 점이 아마 이렇게 치료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 네.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앞서 좀 전에 화면에 보셨듯이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나이가 조금 있으신 중년의 여성분이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치아를 뽑고 교정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2, 3년 정도 조금 많이 걸립니다. 네. 그렇지만 치아를 빼지 않고 교정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1, 2년 정도 치료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교정 치료는 교정 치료가 끝났다고 또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치아는 왜냐하면 교정 치료가 끝난 후에도 다시 원래대로의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가려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재발이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죠. 네. 이러한 재발을 막기 위해서 또 네. 유지 장치를 2, 3년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해 주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래저래 교정 치료 기간과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유지 기간 이것을 합치면 대략 5, 6년 정도 5, 6년. 걸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5, 6년. 예. 이렇게 그렇게 치료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네. 조금 교정 치료 중에 많은 문제점들이 사실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교정 치료 중에 아이가 서울로 유학을 간다든지 그러니까, 네. 또는 뭐 이사를 가버리는 경우 맞아요. 어떡하겠어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교정 장치를 여하튼 달고 가긴 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과거에 사용했던 교정 장치를 또 새로운 원장님이 바꾸자고 할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기도 예, 하고 예. 또 환자분들이 이중으로 이렇게 진료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원래 저희 큰아이가 서울로 대학을 갔습니다. 네. 저희 아이도 지금 마지막 교정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아이도 교정 치료를 위해서 부산으로 방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그 불편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국내 최초로 저희 병원에서 개발한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환자분들이 교정 치료 중에 서울로 이렇게 이사를 가거나 또는 유학을 가더라도 서울, 부산을 환자분의 편의대로 자유롭게 이렇게 교정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결 진료 시스템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지금 운영 중인데 네. 아주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까 화면 보니까 네. 그런 느낌이 받았고. 네. 자, 그럼 저희가 여기서 문제 한번 또 드리고 네. 화면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여쭤볼게요. 네. 지금 저희 문제 일단 문제부터 한번 보십시오. 네, 퀴즈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복 중에 하나로 여기고요. 무엇을 물거나 음식물을 씹을 때 쓰이는 신체 기관은 어디일까요? 자, 주간식이고요. 주간식입니다. 샵 2302번으로 보내주시는데 유료입니다, 여러분. 보내주실 때 치아와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면 지금 물어보시면 저희가 원장님 나오신 김에 네. 저희가 좀 여러분의 궁금증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데 원장님 일단 화면 보고 와서 그 질문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당첨되신 분들께 또 선물이 네. 있죠. 어떤 선물입니까? 4인 식사권, 홍삼 상품권, 네. 피부 관리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치아 교정으로 밝은 미소를 찾은 주인공들 만나봐야겠죠? 화면 함께 보시죠.
볼 때마다 이게 너무 끼고 양치질이 안 되고 이러니까 잇몸 계속 부어서 이게 되게 아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입냄새가 나면서 스킨십 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른들이 자꾸 이게 입을 많이 대는 거예요. 얘는 얼굴 참 귀엽고 이래 하는데 말하고 말도 잘하고 이래 하는데 웃으니까 이빨을 좀 고르지 못하다. 사람의 첫인상은 물론 자신감을 심어줄 만큼 중요한 아름다운 미소. 밝고 아름다운 미소를 좌우하는 가지런하고 바른 치아. 삐뚤어진 치아 때문에 자신있게 웃지 못했던 고통의 나날에서 환한 웃음을 다시 되찾은 주인공들. 지금 만나본다. 결혼 1년차 새내기 부부인 고주섭 강효봉 씨. 부부가 함께 치아 교정 치료를 받고 있다. 처음에 덧니였거든요. 이 위아래로. 시장을 가니까 할머니가 이제 덧니인데 활짝 웃고 계셨어요. 근데 할머니는 너무 아니었어요. 덧니를 유지를 하고 세월이 지났는데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난 늙으면 좀 예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귀여운 인상을 주기도 하는 덧니. 하지만 효봉 씨에게는 자신 있게 웃지 못하는 콤플렉스였는데. 다음에 2개월 뒤에 한번 체킹하도록 하고. 2개월요? 네, 지금까지 유지 잘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치아가 많이 불규칙한 것을 말씀을 하셨고요. 개선하기 원하셨고 입술도 약간은 돌출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위아래에서 작은 어금니라고 하는 송곳니 뒤에 있는 치아를 4개, 즉 위에서 2개, 밑에서 2개 발치를 하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치아를 배열하고 입술도 지금 처음 상태보다는 약간 후방으로 이동시켜서 치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 덧니 교정 치료를 시작해 지금은 다시 아름다운 미소를 되찾게 됐다. 직장생활 하면서 덧니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긴 했어요. 왜냐면 웃지 말아야 할 그런 상황에도 덧니 때문에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뭐 손님들한테 웃었는데 손님들이 좀 별로 이렇게 안 좋게 본다든지 그런 건 좀 있었어요.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음식도 많이 잘 먹게 되고 특히 과일 같은 거 먹을 때 배나 이런 거 여기 막 끼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없고 양치질 할 때 밥풀이 되게 많이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개운해서 좋아요. 개운해서. 병원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부부. 외출 후 그녀가 꼭 챙기는 것이 있다. 바로 양치질. 교정 치료를 받고 나서 더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오랜 기간 교정 장치를 착용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 하지만 건강한 웃음을 찾을 수 있기에 불편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녀. 거기에 동반자도 생겼다. 저는 이제 사귈 때 그때 이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침이 많이 고이더라고요. 그 침이 고이면서 이제 아랫니가 지그재그다 보니까 양치질이 안 돼요. 그래서 치과를 가면 항상 양치질을 뭐 하나하나 꼼꼼하게 하라 다 하거든요. 그러고 안 되는 부분은 세로로 하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세로로 했는데도 양치질이 안 돼요. 그래갖고 그 안 되는 부분이 계속 그 치석이 쌓이니까 저는 스케일링을 한 3주 전에 했는데도 치과를 가면 그 스케일링 언제 했냐고. 한 달 전에 했다 그래도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그 스케일링 제거를 했었죠. 들쑥날쑥 고르지 못한 치아가 늘 콤플렉스였던 주섭 씨. 비단 외모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치아 건강도 흔들리고 있었는데 꼼꼼하게 양치를 했지만 고르지 못한 치열 탓에 충치는 물론 심한 입냄새까지 그를 괴롭혔다. 급기야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고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는데 그때 좀 오랜 기간 사귀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분이 입냄새가 나면서 스킨십 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 잇몸에서 피가 나고 붓고 그것도 어쩌다 붓는 게 아니라 술도 안 마시거든요. 담배도 안 피워? 네, 담배도 안 피는데. 네,
네 옆에 앉아 되나? 네 입냄새 심하잖아. 맞은편에 그냥 앉아라. 알겠다. 니도 커피에 시간 좀 그만 먹어. 그러니까 이 썩는다 이거. 또 피난다. 진짜. 입냄새가 심해질수록 칫솔질이 잦아졌고 잦은 칫솔질 때문에 잇몸 또한 병들어갔는데 치아 건강이 흔들리면서 그에게 먹는 것조차 고통이었다. 일단은 커피를 처음에 이제 잘 안 먹었죠. 일단 커피 한 잔 먹으면 냄새가 나니까. 그리고 먹어도 이제 어디 뭐 거래처 사람이라든지 만나기만 하면 이제 미리 또 양치질하고. 그래서 하루에 한 3번, 한 4-5번 이상은 계속 양치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약간 찝찝한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양치질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불편한 데는 쓰시고요? 뭐가 불편합니까? 입안이 좀 막 펄었어요. 펄었어요? 네. 갑자기 그랬어요? 아니요, 한 2-3일 됐어요. 2-3일 됐어요? 네. 오, 장치 때문에 한 것 같진 않고 입술 자체가 좀 건강한 치아를 되찾기 위해 교정을 결심했다. 물집 터지듯이 이렇게 좀 씹거나 할 때만 불편하신 건 없으시고? 어머니 좀 괜찮으셨어요? 처음에 치아가 불규칙한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잇몸도 상당히 안 좋으신 편이었고요. 우리가 교정치료라는 것 대부분 치아를 바르게 해서 예쁘게만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양치가 안 된다든지 기능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섭 씨 같은 경우는 치아도 바르게 펴고 입술도 조금 입술이 조금 두터우신 편이었어요. 그래서 입술도 들어가고 이렇게 예뻐지는 것도 목적이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치를 아주 편하게 해서 치아 자체의 수명을 늘리는 그런 목적도 같이 있는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규칙한 치열을 바로잡는 치료와 함께 돌출 입 교정도 받고 있는 주섭 씨. 약 1년에서 1년 5개월 동안 교정 장치를 착용해야 하지만 건강하게 잘 씹을 수 있는 튼튼한 치아를 위해 참고 견딜 것이다. 교정하고 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스케일링을 자주 안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치질이 정말 잘 돼요. 그러니까 뭐 일단 잇몸도 잘 안 붓고 양치질이 잘 되니까 잇몸도 안 붓고 피도 많이 안 나고. 그 주변에서는 이제 이걸 아주 교정이 약간 미용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때 30살 때였거든요. 왜 나이 먹고 이거 미용을 하느냐, 이제 곧 결혼도 할 사람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치료 목적인데 그래갖고 지금 많이 얘기를 해드렸죠. 이게 미용이 아니고 정말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혼자가 아닌 둘이 함께라서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난다는 부부. 오랜만에 옛 추억을 떠올려 본다. 어떠세요? 이렇게 옛날 사진 보면? 옛날 사진 보면요. 입밖에 안 보이는데요. 거의 입 다물고 찍은 것도 되게 많네요. 근데 요즘 사진은 다 웃고 있거든요. 마음껏 웃지 못했던 옛 추억들. 이제는 당당하게 그리고 환하게 웃는 추억들만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진짜 좋아졌다고 하고요. 지금 직장에서 거의 리더예요, 리더. 모임에서 말도 제일 많이 하고. 그렇죠. 옛날엔 대화를 뭐 피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뭐 유도하는 식으로 가게 됐지. 예. 아름다운 미소를 찾기 위해 교정을 시작하게 된 또 다른 주인공. 박옥희 씨와 딸 유진이. 이게 어릴 때부터 이게 덧니하고 그런 게 모양 있잖아요. 그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안 좋으니까 그 직장을 다니면 그때 일찍 다녔거든요. 다니면서 보니까 괜히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좀 돈을 벌어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덧니 때문에 늘 당당할 수 없었다는 오키 씨. 손을 가리고 웃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20살이 되던 해 자신감 있는 미소를 되찾기 위해 처음 교정을 시작하게 됐다. 외관상으로 봤을 때 이제 사람을 상대하게 되잖아요. 상대하게 됐을 때 대화를 하고 이러고 이제 저는 업무도 많이 보고 일하는 상태였는데 하게 되면 발음이 좀 새는 것도 있거든요. 고르지 못하니까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쟤는 좀 그러니까 상대하기가 좀 힘들다. 대화하기가 힘들다. 그런 면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정을 하면서 그 양치 문제도 조금 많이 안 좋으니까 양치를 구석구석 해도
그 뒤쪽에 있는 치아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끼고 항상 그렇거든요. 어머니는 그때 덧니가 아주 많이 심했었죠, 어머니. 예, 그래서 덧니 교정을 했는데 치아를 위에 2개, 밑에 2개 그렇게 발치를 하고 그리고 교정 치료를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위아래로 났던 덧니를 교정하고 가지런한 치아를 갖게 된 오키 씨. 그런데 딸 유진이도 엄마와 똑같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 올해 13살인 유진이 한창 외모에 신경 쓸 나이인데 엄마는 심한 덧니 때문에 딸이 상처를 받을까 걱정이다. 아무래도 유전이죠. 이 덧니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의 엄마랑 치아가 똑같아요. 예, 위에 덧니가 공간이 되게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엄마랑 치료 방법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치아 2개 뽑고 그리고 밑에 2개 뽑고 그리고 엄마보다 조금 하나 더 안 좋은 거는 앞니가 토끼처럼 조금 유진이는 많이 뻗어져 있어요. 그래서 뻗어르니 교정까지 같이 하면은 아마 많이 예뻐지게 될 것 같아요. 아이의 교정 시기는 정확한 검사와 진단 후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른보다 다양한 치료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데 엄마와 함께 교정을 시작하게 된 유진이 앞으로 자신 있게 밝은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웃을 때 이빨 위에 덧니 때문에 크게 묻었고 이렇게 작게 웃고 진실되게 말하니까 그리고 양치할 때도 이게 덧니 때문에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웃으면은 그러니까 어른들이 만나면은 웃으면은 항상 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표현을 못해도 은연중에 그게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런 게 아무래도 있어 보니까 지금 시작해도 지금 이제 6학년이니까 지금 하면 중학교에는 끝나잖아요. 그럼 그 뒤에는 뭐 아무래도 사춘기가 오니까 그 전에 해주는 게 맞다 싶어서 저는 시작했거든요. 비밀인데 엄마 치아 너 한번 봤냐? 어? 아 보여주면 안 돼 그거는. 나도 안 보고 한번 싶은데. 보여줄게. 응? 엄마 치아 어때? 엄마도 보면은 옆 자리가 완전히 없었거든. 그래서 이 덧니가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 치아 2개를 뽑았어. 그래서 너도 오늘 2개 뽑자. 할 수 있겠지? 울지 말고. 어? 실제 사춘기 전후가 이 인체의 성장을 이용해서 교정 치료를 하기 때문에 조금 치료의 속도도 빠르고 반응도 좋습니다. 부작용도 덜하고. 그래서 이 사춘기 전후에 교정 치료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마음 편히 웃을 수 없었던 나날들은 잊고 앞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환한 미소를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자, 오늘 닥터스 치아 교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생방송으로 주셨습니다. 네. 그거 하나씩 좀 해결해 볼게요. 네. 근데 방금 그 유진이 같은 그런 케이스를 물어보셨어요. 5080번님이 혹시 유전이 되는지 물어보셨고 그러면서 네. 이게 어릴 때 하면 왜 좋은지 이걸 물어보시나요?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진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엄마 치아를 쏙 빼닮았습니다. 오히려 엄마보다 조금 더 심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네. 유전적인 게 많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턱뼈가 조금 무릅니다. 그래서 단단하지 않아서 네. 치아 이동 속도도 조금 빠르고 네. 그리고 비교적 아프지 않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치료해 주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건 정말 많은 질문인데 그중에 하나를 뽑았습니다. 네. 0796번님. 남들 눈에 띄지 않게 할 수 있는 교정법. 중요하죠. 이거는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신 네. 거거든요. 네, 아마 요즘 성인분들이 가장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뭐 아시다시피 치아의 교정 장치를 치아의 안쪽에 부착을 해서 네. 치료를 하는 설적 교정이라는 방법을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아예 교정 장치를 치아에 부착을 하지 않고 투명한 재질의 그런 플라스틱을 이용한 네. 투명 교정 치료법, 인비즐라인이라고 불리는데요. 네네네네. 이러한 교정 치료법들이 또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 방법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교정 치료를 받으면서 그리고 받고 나서 올바른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거 가장 당부해야 할 중요할 것 말씀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네, 사실 교정 치료 정말 힘든 치료입니다. 네. 제가 지금 교정병원을 개업한 지 17년인데요. 네. 요즘 보면은 교정 치료를 마친 지 10년, 15년이 지난 환자들이 네. 가끔씩 아직도 저희 치과를 방문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재발이 되지 않고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그런 환자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한번 보면은 네.
유지 장치를 일정 기간 잘 사용했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교정치과를 방문해서 이렇게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혹시 음식물 같은 거 관리를 잘해야 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네, 물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입안에 교정 장치가 부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음식을 먹을 때 조금 장애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딱딱한 음식을 조금 피하고 네. 그리고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한다든지 네. 또는 음식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잘게 잘라서 그렇게 네. 섭취를 하고요. 네. 또 반드시 음식을 섭취하고 나서는 네. 양치질을 바로 해주는 것이 가장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네, 바로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치아 관리를 정말 잘하셔야 여러분들 노후, 그러니까 삶의 질이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예. 꾸준히 점검 받는 것도 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많은 질문이 왔는데 소개를 다 못해드려 죄송하고요. 오늘 그래도 짧은 시간입니다만 많은 정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